하나, 둘, 셋, 496. 제발, 제발, 아 제발, 496 제발, 497, 498, 499, 500. 보면서 느끼지만 제가 한심하다 느껴지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찍는 거 아니니까, 나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잘못 소비하고 계신 거예요, 콘텐츠를. 30분 뒤에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12월 30일 해병대 입대합니다. 잘 갔다 오라고 해주세요. 화이팅. 별거 아니에요. 막 엄청 막 대단한 곳 같잖아요. 저도 군생활 4년 했지만 다 버틸만한 곳입니다. 안 다치고 건강하게 나오는 게 최고고,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군생활을 잘하는 거는 사실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임분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대우하고, 새로 들어온 후임분들이 있으면 처음에 자기가 들어갔었을 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를 고려를 해가지고 친절하고 아주 좋은 형처럼 대해주세요. 그게 군생활 잘하는 겁니다. 릴스 길게 남겨주세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요. 뭐 믿으라고 올리는 건 아니고 궁금하면 알아서 들어오겠죠 뭐.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나가서 노가다 하세요. 노가다 목욕탕 가면 님문 같은 분들 천지던데, 노가다를 안 해보셨군요. 사람이 몇 마디 말만 하고 그 수준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수준이 낮더라도 몇 마디 말만으로 자기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블루베리 스무디님은 두 문장으로도 자기의 수준을 증명하셨습니다. 인스타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 사람들 댓글에 반박 다 하겠습니다. 진짜로 남자로 봤을 때 가슴을 울리네요. 반박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익명의 계정이고 키보드 배틀이라고 하죠. 그거를 되게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좋아하시고, 자기가 익명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누구하고의 싸움도 그저 유희거리로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히 말싸움을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시간 낭비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스타에 악플 정말 많이 달리고 해서 일일이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응을 다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둡니다. 7호선 지하철인데 여기서 하면 될까요? 바로 시작하십시오. 7호선 지하철 고객님들께 아침에 즐거움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15개 한 세트 최대인데 하나씩 늘려가면 되는 거고요. 15개씩 한 10세트 해보시고, 그리고 15개씩 10세트면 존나 많은 겁니다. 군생활 4년 차면 단기하사 하신 건가요? 부사관 했습니다. 부사관. 확실히 군생활을 안 다치고 하는 게 제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군대도 결국에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본인한테도 안 좋지만 소속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도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부사관 훈련 받으면서 그런 세뇌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인은 아파도 안 되고, 군인은 힘들어도 안 되고, 군인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슬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참 많았어요. 정말 무서운 교관님이었는데,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의 가르침만한 것도 없던 것 같아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재촉같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지나고 나면은 그런 분만큼 강한, 어떻게 보면은 남성분이 어리숙한 미숙한 남자를 교육하는 것만큼 최고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데이트 폭력 살인 요거 뉴스가 또 뜨더라고요. 뭐 어차피 저는 이제 TV가 집에 없기도 하고 뉴스를 많이 안 봐서 가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띄워주는 뉴스를 한 번씩 보는데, 이 뉴스들의 내용을 보면 지금처럼 어떤 특정 부류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을 선정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문제라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라기보다 특정 부류가 특정 부류를 거의 약간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식의
프레임이 느껴져서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살인 사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고, 극단적인 케이스고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남성분들이 상처받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 식의 자극적인 정보를 담아서 뉴스를 내버리면은 정상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남자들의 길을 죽이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안 그래도 남자들의 삶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돈 모으기도 쉽지 않죠. 급여 올리기도 쉽지 않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연애나 결혼도 당연히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을 해야 되는 남자들로 하여금 길을 계속 죽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맨날 폰 보다가 늦게 잤는데 형님 방송 보려고 요즘 일찍 자서 불면증이 없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몇 시에 자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일찍 잤어요 이래요. 그래갖고 일찍 몇 시? 이러면 12시, 11시 이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의 수면 잠에 드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고, 그 늦어진 게 보편화된 시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10시에 늦어도 늦게 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9시나 9시 반에 잠이 드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피곤하다고 얘기하시는 동료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잠자는 시간 물어보고 조금 더 일찍 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녁 먹는 시간이 워낙 늦어졌고,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워서 그냥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잘게라는 의미 뒤에는 나 누워서 핸드폰으로 밀린 쇼츠하고 못 본 동영상하고 그리고 못 봤던 웹툰하고 이런 거 좀 보다가 잘게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자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보고 한 8시 반이나 9시에는 잘 준비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겁니다. 본인한테. 운동은 힘들지만 참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힘들죠. 이건 힘든데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어그로 끌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어그로 끄는 용으로 이걸 하는 거죠. 화과자. 퐁퐁남이 되지 않기 위해 현명해져야 합니다. 화과자님은 퐁퐁남도 못 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6시 반 출근이라셨는데 본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공장이랍니다. 믿는 종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형님 청소는 매일 하십니까? 매일 합니다. 집이 엄청 깨끗하네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할 동기부여가 없네요. 왜냐면 운동은 귀찮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이상형 알려주세요. 글쎄요. 말잘 통하는 귀여운 여자 어떨까요? 팩폭 아픈데 이거 근육통인가요? 아니요. 팩통입니다. 팩트 통증. 좋은 여자 있으면 결혼하실 건가요? 뭔가 모르게 비혼주의 같아 보여요. 절대 아니고요. 뭐 저도 연애를 다 해봤고 저도 결혼 생각까지도 했었지만 뭐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에요. 연애와 결혼에 실패한 남성의 전형입니다. 뭐 근데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게 특정 대상을 미워할 이유가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성을 제가 이전에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연애와 결혼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여성을 미워할 이유가 되지는 않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혼은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다만 20대나 10대 후반처럼 이성을 어떻게 보면 만나기 위해 안 하던 짓거리를 안 할 뿐이지 굉장히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행동 양식은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그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람 좋게 대하고 좋은 말 해주고, 이게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행동은 계속 하되 그 과정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이전의 경험을, 이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던 경험을 트라우마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피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적게 먹고 다니는 거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겠죠. 적게 뭘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적게 피자 한 조각, 적게 하루 햄버거 한 끼, 뭐 이딴 식으로 식단을 잡으시고 달리기를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서민나 구독해요? 아니, 하지 마십시오. 형님의 두뇌를 가지고 싶은데 형님처럼 똑똑해지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되나요? 글쎄요. 저희 형의 말을 빌리면 저희 큰형이 저한테 저는 경험의 금수저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일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어떤 저의 경력이나 스펙이 되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지금 32살에 제가 자잘자잘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점을 얘기할 때 저를 이제 경험의 부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반추해서 볼 때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엄청 자랑스러울 만한 짓이 아니더라도 그게 꼭 개 쪽팔릴 짓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책을 보면은 경험만큼이나 더 많은 걸 흡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배우는 비용이 좀 비쌌습니다. 매번. 500형 혹시 최종 목표가 예수님이신가요? 불가능하죠. 짧게만 얘기하면 예수가 제자들이 했던 가르침은, 그러니까 예수가 인류한테 남겼던 가르침은 꽤 중요한 행동적, 실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수가 되려고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가르침은 충분히 삶에 접목할 법한 훌륭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명언들을 따르기보다 그냥 예수가 남긴 그 말대로만 약간 따라해도 오염된 걸로 가득 찼던 삶들이 조금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 유튜브는 누군가 누구를 좋아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본인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장소이지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철학적이면서도 근데 또 쿨하고 무심한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진심이 느껴져서 그게 진짜 매력임. 감사합니다. 남자분이 500님이 이상형이래요. 이게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긴 한데 남자라는 성별로 제가 32년 살았잖아요. 제가 겪은 남자로서의 느낀 점은 뭐냐면 남자는 분명히 따르고 싶은 사람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의 근거가 될 만한 롤모델이 필요로 합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져요. 모델로 삼는 남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올바라야 돼요. 따르는 대상이 보통 아버지일 때 가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남자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강한 남자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끝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강한 남자라고 하는 게 막 센 척하는 남자, 허세 떠는 남자가 아니라 진짜로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고요함 속에서 강력함이 느껴지는 어떤 남자의 전형을 보고 자랄 기회가 없으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내가 추구하는 바가 어디 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는 제가 이상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의 어떤 요소들이 어떤 남성들에게는 저 형이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 저 형의 말이면 꽤 따라도 괜찮은 것들이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마 저를 이상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남자가 남자한테 사랑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한테 사랑을 느끼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따르고 싶은 대상이 생기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육체적인 쾌락과 혼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는 건 완전 잘못된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게 게이 프레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호감 갖는 것 자체가 죄악시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게이 프레임을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고 저를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저를 좋게 보시는 남자분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거에 가까워요. 왜냐면 따르고 싶은 가치 중에 몇 가지가 저한테 있을 테니까. 뭐 저를 좋아하시는 거, 사랑한다는 마음이 드는 건 정상인데 그거를 자꾸 나 게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아들을 사람은 잘 알아듣죠. 3년 정도 휴학과 일을 반복하다 보니 학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24살이다 보니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3년 사이에 25kg 정도 체중이 불어나 보니 자신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제 생각만 물어봤으니까 제 생각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대학을 들어가서 20살 때 다녀보고 빠르게 알았어요. 저는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집에서 제 대학 생활을 지원해주지 못할 거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군대 부사관을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군대 군인 용사의 월급이 뭐 20만 원 안팎이었으니까 군인으로서 2년을 지내는 거는 저의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말 싫지만 4년 정도 군 생활을 해서 어쨌든 전역을 하든지 계속 군 생활을 이어나가든지 지금의 어떤 망가진 경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약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상황은 안 되고,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알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가정 환경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만큼 안정적인 가정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빠르게 그 생활을 그만둬야 된다는 사실 하나를 안 거죠. 저와 비슷한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대학을 다니면 안 되는 가정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다 대학 가는데 씨발 나만 대학을 못 가. 그래서 내 인생 족같아.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너무 제 생각이긴 한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대학을 못 간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이 일이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대학을 보통 들어가는데, 대학 졸업자 중 80% 많게 잡아서 90% 넘는 사람이 자기 전공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그 대학의 학과가 인기가 많아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한들 대학 전공으로 앞으로의 직업을 잡을 수 있을 확률은 통계를 기준으로만 잡아도 10%라는 확률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했던 걸로 먹고 살 만한 확률이 10%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로 돈 벌어 먹고 살 확률이 90%인데, 저라면 그냥 90% 확률로 대학 안 다니고 그냥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좀 너무 일방적으로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대학 그만두고 바로 군입대했고, 바로 일 시작해서 바로 돈 모았습니다. 그게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면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거 말인가요? 뭔 개소리예요. 말을 지가 쳐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이딴 식으로 반문이 나오는 겁니다. 진심 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한 번 더 다잡게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다른 데서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다른 답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가 동기부여 채널을 운영하는 이 목적은 정확히 동기부여 채널을 존나 까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가 어떤 지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묘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인생에 존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자존감을 뭐 올리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런 한간에 떠도는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 어떤 동기부여 채널 있죠. 이거는 실제로 TQ님 삶에 존나게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걸러 들으세요. 걸러 들으시고, 지금 약간 그런 고민거리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가족 안에서 얘기가 됐었어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외로움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TQ님이 지금 이 문제가 가장 불거지는 이유는 뭐냐면, 24살인데도 인생에서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는 이 현상이 굉장히 되게 큰 파일을 잡아먹고 있는 문제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TQ님이 이게 지금 가족 안에서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면 이게 가족 구성원 안에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있잖아요. 아씨 외롭다, 병신 새끼, 외롭다, 야 외로울 때 다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혼자 사는 상황으로 넘어와 버리면 외로움이 인생 전체의 문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었을 문제가 1인 가구 체제라는 기이한 형태의 어떤 가구 형태가 생기면서,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야 다 그렇게 살아 라든지, 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오늘 저기 뭐야 저녁 뭐 먹고 싶어, 치킨 먹을까, 이러면서 없어졌을 문제들이에요. 말이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할 건데, 아무튼 별거 아닌 문제가 인생 전체를 좀먹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보다 가족 내에서 대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고1인데 검정고시 보고 수능을 보려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럼 고1이 아니잖아요. 그냥 17살이잖아요.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형님 저는 17살인데 수능 보고 자퇴를 하렸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잘 검정고시 하고 수능 잘 보시면 돼요. 관심 있거나 잘하는 과목도 딱히 없는데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나와야 할까요? 이제 여기서 뒷문장에서 문제가 생겼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검정고시와 수능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이 싫었고, 근데 졸업장과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아서 막연한 생각으로 자퇴를 했고, 막연한 생각으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남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방향을 못 잡으셨으면 다시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학교라는 건 굉장히 좋은 울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혼란 속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보다 적어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가옥 안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 자존감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존심은 확실히 알겠는데 자존감은 솔직히 존나게 애매한 개념이에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 얘기 이해는 하겠는데 자꾸 자존감 거리면 제가 좀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곳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처음입니다. 요즘 부모님과 대화도 잘 안 하고 인생이 잘 안 풀리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Q님한테 짧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TQ님은 모르겠지만 뭘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중요한 존재거든요. 특히나 부모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지 않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부모님한테는 TQ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자기한테 고민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통벗고 앞에서 팔굽혀펴기 500개 하는 사람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이거를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제 그래도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힘들면 힘든 그 상황을 부모님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모님한테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자존감 안 떨어져 보셨죠? 왜 자존감에 부인하세요? 자존감이 뭔데,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진짜 있고 그게 증명이 가능한 거면 제가 자존감을 깠을 때 달빈님께서 이렇게 개발작을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거에 전적으로 몰입하고 계시니까 제가 자존감을 까니까 이렇게 개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전 자존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본인이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존감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시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반론을 던지실 거면 이러이러해서 자존감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달비님은 자존감 빌런으로 오늘 기록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존감 하는데 진짜 자존감이 그냥 뭐냐고요. 자존감이 뭐냐고. 자존감이 외모고 돈이면 외모하고 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걸 자존감이라는 되게 그럴싸한 단어에 포장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 내가 자존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뭐냐니까요. 진짜 순환 논증 지리네요. 50분에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돼요. 아침부터 이 탁상 공론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형님 같은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아니고요. 주변 신경 안 쓰시나요? 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못 알아쳐먹는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성소수자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교묘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저를 곤란하게 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우선 님 같은 분들을 다 악플러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석환님 같은 경우는 재능이 없어요. 어떤 문장으로 누군가한테 수치심을 주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당황해하고 화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싶겠지만 석환님 같은 경우는 관심은 얻으셨지만 본인이 원하는 반응은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는 뭐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석환님은 재능이 없어요. 악플러가 되고 싶지만 악플러는 되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데이터 낭비하는 쓰레기 정도로 규정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말을 많이 했네요. 팩트 자제 좀요. 우선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